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의 증상 중에 근력이 약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동작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큰 틀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치료학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패시브, 액티브, 어시스티브, 그 다음에 액티브, 그리고 레지스턴스, 이런 순서고요. 한글로 바꾸자면, 처음에 환자가 마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근약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, 치료사가 먼저 수동 운동을 시키고요. 그 다음에는 환자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, 내가 도와주면서, 환자분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 다음에 환자 혼자서,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운동을 최대로 기능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항 운동까지 들어가 줘야 우리가 환자의 이런 근약화나 근마비를 완전히 치료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 중에 힙 엉덩관절 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근육이 약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렛대에 근육이 붙어 있는 상태. 그러니까 관절의 구조적인 제한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중력을 이기고 완전한 운동 범위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엉덩관절 모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깨워나가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뒤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받쳐주고 고정을 해주고요. 자, 반대쪽 다리 한번 붙여볼까요? 네, 힘 빼고. 이 정도 들어 올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줬을 때 잠깐 놓고요. 한번 바로 넣어볼까요? 이 사람의 아로잉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. 실제로 다리가 그거밖에 안 가는 건지, 쇼트닝이 있는 건지, 이렇게 보게 되면, 이 사람은 실제로 ROM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써도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사람 ROM 제한이 있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다리를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, 이렇게 갈 때 보면, 펠빅 쪽에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텐션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거든요. 아까 우리가 보면 다리를 옆으로 벌려준다는 근육이 글루투스 메디우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? 텐션 파시아 라떼가 있었는데 이 사람 텐션 파시아 라떼가 짧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수동, 능동 보조, 능동 저항 중에 수동 운동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.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. 이 사람 수동 범위를 늘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TFR, ROM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이렇게 돌아 누워서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셀프 말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. 좀 빨리 보여주려고 옆으로 한번 누워볼까요? 뒤로 바짝 붙어주고요. 됐습니다. 이거 할 때 보면 마찬가지 수동으로 이렇게 하려면 치료사가 좀 힘들어요. 두 손으로 다 양쪽 다리를 같이 잡고 이렇게 들어서 늘립니다. 아파? 아니요, 괜찮아요. 아프면 아프단 말이야. 아파? 지금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? 다시 놓고요. 스트레칭 할 때는 보통 적어도 5초에서 10초 정도는 자세를 유지해줘야 되거든요. 자, 다시 잡고 위로. 오, 허리가. 허리가 아파? 네, 살짝이요. 땡겨 아파? 땡겨요. 땡기는 건 괜찮습니다. 원래 스트레칭은 페인을 동반합니다. 스트레칭의 절대 요소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. 통증이 없으면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거예요. 다시 놓고요.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연부 조직에 이렇게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 혹은 정상적인 연결을 제가 찢어내는 걸 스트레칭입니다.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. 그렇게 할 때는 항상 뭔가 연부 조직이 떨어져야 돼요. 그러면 그 떨어질 때 손상과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. 통증이 없는 거는 정상적인 스트레칭 아니에요. 근데 제대로 한 스트레칭은 원래대로 자세를 돌렸을 때는 통증이 사라져야 돼요. 지금 아픈 게 있어 없어? 없어요. 이러면 스트레칭이 잘 된 겁니다. 근데 스트레칭을 잘못한 거면은 해놓고 내려놨는데도 지금도 아픈데요? 이러면 스트레칭 잘못한 겁니다. 그러면 다시 고정을 잘 해주고 해줘야 되겠죠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원하는 범위가 다리가 한 이 정도 올라오는 거라서 제가 이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합니다. 그런데 조금 더 갔다가 그리고 유지 내려주고요. 패시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? 수동 다음에
능동 보조. 이번에 능동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을 때 똑같이 손으로 잡습니다. 그런데 자, 이번에는 아래쪽 다리에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. 옳지. 힘 빼고. 지금 이렇게 능동 보조 시키는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. 힘 빼고. 지금 혹시 아픈 데 있어? 이쪽 반대쪽에 이쪽 부분. 그쪽 부분. 네. 이렇게 아픈 거는 지금 근육을 너무 과도해서 써서 아픈 건지 아니면 늘어나면서 아픈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자, 다시 한 번 더. 힘 빼고.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완전히 학습이 되려 그러면은 능동 다음에 저항까지 가야 되는데 학습까지 시킬 생각은 없고요. 그냥 혼자 하는 것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번엔 이렇게 들고요. 고정을 잘 해주고. 자, 다시 한번 다리 들어볼까요? 오. 힘 빼고. 네.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좀 올라오는 게 제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안 올라와요. 그랬을 때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줍니다. 다리 드세요. 여기까지. 힘 빼고, 들고, 힘 빼고, 들고, 힘 빼고, 들고, 힘 빼고, 힘 빼고, 쉬고. 지금 운동 안 할 때도 허리가 아파? 이쪽이 아파요. 이거는 근육이 일을 해서 아픈 쪽이거든요. 이거는 쉬게 해줘야 돼, 이때. 아까 전에 늘어나는 쪽이 아픈 거는 수축을 자기가 능동 쪽에서 해서 아픈 게 아니고 늘어나면서 아픈 거잖아요. 그러면 무시한 거고요. 지금 할 때 여기 아픈 거는 다리를 들기 위해서 여기 룸바 여기 쪽에 근육 토크를 쓰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쉬어야 돼요. 이대로 계속 해버리면 이 사람 허리 고장 나겠죠. 이때 좀 충분히 쉬게 해줍니다. 한 요 정도 쉬면 돼요. 자, 다시. 자, 다리 드세요. 그렇지. 다시. 그렇지. 다시. 그렇지. 다시 힘 빼고. 자, 이 상태에서 근육이 이렇게 있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쪽에 어댑터 머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센소리 자극, 감각 자극 효과 나면 더 수축을 잘 하거든요. 그런 것들도 조금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, 다리 같이 들고 자, 이 상태에서 유지 힘 빼고. 이게 보면 PNF에서 쓰는 복제라는 테크닉입니다.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이 사람이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해서 없던 레인지를 만들어 가는 방법. 자, 다시 다리 들고 유지 힘 빼고.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된다. 자, 다시 시작. 유지 힘 빼고.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자,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됐어. 많이 올라가네요.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한테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물리치료상 하는 일이죠. 제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수업하는 거는 진단하기이기 때문에 진단 쪽으로 하는데 제가 방금 쓴 거는 중재를 위한 운동치료 테크닉들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거는 저랑 말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목을 열심히 배우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런 동작으로 확인을 해보면 안 되던 게 되는 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마비가 심해서 못 걷는 사람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걸으세요 라고 하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. 자, 그럼 결과물 한번 이렇게 중간에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이제 운동 전, 그 다음에 운동 후라고 표현했을 때 각도가 조금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운동 후라고 하는 거는 수동 운동, 그 다음에 능동 보조 운동, 후에 능동 운동까지 이렇게 적용한 상태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후반부에 뭐 이렇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자극 방법들, 그래서 뭐 저는 테크닉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. 이제 뭐 PNF의 복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센소리 감각 자극들을 조금 더 추가로 했을 때,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테크닉 사용 후를 살펴보게 되면은 테크닉 사용 전과 비교해도 후에 조금 더 늘어나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도 확인하겠지만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1, 2분 정도 뭐 적용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완전히 운동 전과 그다음 최종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잠들어 있던 이 사람의 엉덩관절 모음 근육,
힙 어덕터들이 조금 더 이렇게 깨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물론 정상인이고요. 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저는 더 드라마틱한 변화들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완전히 이렇게 움직임을 못했던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큰 변화죠. 주먹을 쥘 수 없던 사람이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만 보면 뭐 굉장히 큰 희열을 느낍니다. 물리치료사로서.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두기를 권장합니다. 물론 이 방법만 국한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추구하는 거를 이쪽으로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.